이제 의정부 갑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이 가급적 그 경기 전역에서 좀 이 경기 북쪽도 한번 보기 위해서 예. 의정부 갑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 우리 오마이 TV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국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죠. 전희경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이 맞붙는 곳입니다. 자, 여기 개요를 보면은요. 이 개요가 조금 다른 곳과 좀 특이한 것은 4월 3일 하루간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바로 했어요. 어제. 네. 정말 따끈따끈한 거죠. 여기는 그래도 하루 네. 만에 끝낼 수 네네네. 있었네요. 보통 이제 이틀간 하는데 여기는 집중적으로 514명을 조사했고 역시 무선 전화 면접을 했고 응답률이 11.2%. 타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4.3입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43.6, 국민의힘 35.4. 꽤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덜 차이가 나네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곳이죠. 곳이네. 네. 지금 8% 그러네. 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오차범위 이내고 음. 다른 데는 두 자릿수 차이였는데 네, 여기는 꽤 의정부시 갑, 경기 북부. 자, 정당의 비례대표 지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가 30.8, 민주연합이 24.6, 조국혁신당이 20.2가 되었습니다. 타 지역과의 온도 차이가 음. 비례대표에서도 거의 반영이 되네요. 네, 조국혁신당 지지도 많지 않고 네, 국민의 미래가 1위일 뿐더러 네. 제법 차이도 나고 있죠. 네. 자, 국정운영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30%가 넘네요.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반가워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30.4%. 그러나 부정 평가는 61.8%로 여전히 높은데 삼자가 그려졌다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42%나 되네요. 여기는. 예, 긍정 평가가 3으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반가워해야 하는 게 참 비극이기도 합니다. 네. 서로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다음에 정부 여당 견제냐 지원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제가 43.9, 지원이 33.6. 자, 이게 정당 지지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긴 그죠? 한데 네. 요 질문을 드렸을 때 보편적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포 범위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다음에 후보 선택 기준. 네, 여기도 정책과 공약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인물과 능력, 소속 정당 도덕성도 꽤 돼요. 실은 4번, 5번, 6번 이런 걸 많이 봐야 됩니다. 1번과 함께. 네, 네, 네. 자, 그리고 근데 말이죠. 네. 정책과 공약에서 양당 후보 간에 별로 변별력이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네. 인물과 능력도 네. 포스터에 붙거나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뒤로 잘 알기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짧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예, 경선 과정에서 그러게. 보면은 그리고 검증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박지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본인이 의정부 갑에 가서 경선을 하시오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후보 이제 서류 준비하느라고 예. 한 3일 또 주말 끼어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선에 한 게 단 4일이었다고. 아, 그거밖에 안 됐대요. 단 4일.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대단하네. 이제 본선전도 그렇게 길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후보를 낱낱이 아는 게 쉽지 않긴 할 것 같아요. 자, 총선 투표 여부 여기도 꽤 높게 나오겠죠. 93%, 93.5% 나왔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 여부를 보면 42%가 사전 투표입니다. 자, 내일이 바로 사전 투표인데, 네, 42%.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사전 투표율? 우리 이광윤 그런 거 부모님은? 예측하는 건 사실 예측할 수단도 근데 우리- 마땅치 않고 네. 근데 계속 이걸 보면 네, 뭐 40%는 충분히 넘기겠다는 넘을 생각 것 같아요. 들어요. 근데 네. 지금 사전 투표로 계속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40%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좀 높았지만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23%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네. 사전 투표 효용성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바로 40으로 가긴 힘들겠죠. 30점 그렇겠죠? 한번 찍고서. 네, 네.
자, 그러면 의정부 갑의 후보 지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혜 변호사, 박지혜 후보 민주당이죠. 46.7. 전희경 여기도 변호사죠. 국민의힘 38.3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차범위 안쪽에 들어와 네. 있습니다. 거의 천장 부근이긴 하지만 8.4% 포인트 포인트. 차이네요. 8.4. 전희경 후보는 지금 첫 도전이 아니죠. 네네네. 네, 한번 비례대표인가도 하기도 했을 거고 네. 대통령실에 있고 하면서 비교적 언론에도 났고 꽤 알려진 사람이고 네. 박지혜 변호사는 환경, 기후 환경 이쪽에 좀 네. 전문성이 있는 영입 이제 1호라는 건데 네네네. 아까 지금 오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역에 착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여기가 저기잖아요. 문희상. 전 네네. 국회의장 오랫동안 해왔고 네네네. 아들한테 해주려다가 안 되고 했던 데잖아요. 네. 아들 문석균 후보가 경선 전에 네. 함께 붙었죠. 그리고 불복해서 한번 나간 적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안 불복했어요. 왜냐하면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불복했으니까 일단 네네네. 그랬고 네. 소방서에 그 일 하시던 119 네네네. 그분 오영환 오영환. 의원이기도 했는데 네. 비교적 기존 조직이나 당 이런 것은 잘 흡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도 지금 팽팽한 양자 구도인데 네. 보죠.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견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인이 도전한 곳, 그리고 오영환 의원이 다른 당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새미래. 새로운 미래로 네. 그런 자본이 있기도 한데 굉장히 빨리 착근을 하고 이런 정도의 성적을 오영환 거두고 의원이 있는. 직업적인 의원 출신이 아니고 네, 이곳에서 여러 번 출마했던 사람도 아니고 네. 본인이 불출마를 일찍이 밝힌 바도 있고 해서 네. 그런 점이 좀 작용을 네. 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잠깐만 청취자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거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공표 금지 기간도 들어왔고 대여세밖에 안 남았는데 네. 어느 지역구에서든 어느 당 후보가 이겨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초박빙 선거 지역이 네. 선거구가 한 45, 네. 45개쯤 된다는 게 양당의 일치된 네, 분석입니다. 네. 이 점은 굉장히 유념하시면서 네. 여론조사 결과 리포트를 보셔야 될 겁니다. 네.